우선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충남도청 이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 이제 도시가 완성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 도청, 교육청, 경찰청까지 올해 이주를 마무리시켜서 도청의 이주 사업을 이제 올해 내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본청은 대략 한 2천여 원의 도본청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한 700억 원가량 준다고 하는 지원 예산을 한 1,400억, 2배 정도 얻어서 큰 비단지구에 일단 건물 짓고 이사 왔습니다. 다만 대전 도청으로 썼던 그 선화동 도청을 매각하지 못해서 저로서는 이제 잔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처지라 살림이 여전히 쪼이긴 쪼입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큰 비단지고 도청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청 이전 사업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새로운 또 시대를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 도청이 처음에 충청남도가 출발한 것이 1896년이었습니다. 이때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남북도가 갈린 것이 1896년입니다. 그때 우리도 충청남도도 이제 출발을 해서 그때 공주에서 충청남도 도청의 역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32년에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대전에서의 8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2년 지난해 말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시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시대의 또 이유가 있고 다 운명이라는 것이 다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공주로 출발했던 충청남도 공주의 역사는 농업도시, 농업국가시대를 상징하는 시절입니다. 농업국가시절 대한민국의 국도 1호선은 서울과 목포가를 잇는 도로가 대한민국 1번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원조 경제에 입각해서 또 내지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이 식민지 본토국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다 보니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부선이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우리는 대전, 충청남도 도청이 있었고 국도 1호선 농업국가 시절에는 공주가 충청남도 도청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포신도시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서해안 시대. 더 나가면 아시아 경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무역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무역 거래량에 있어서는 압도적 1위가 중국 및 아시아고 대략 어느 정도 압도적 1위냐면요. 우리 무역액의 60% 이상이다 중국과 아시아입니다. 일본, 유럽 합치면 한 20몇 프로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량이 전 세계의 가장 1등 경제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가 경부선을 축으로 또 해방되고 나서 일본과 미국의 시장에 의존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경부선을 축으로 산업화가 발전되었다면 또 그 이전에는 호남평야와 우리 충청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국가 시절에는 국도 1호선이 우리의 발전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아시아 경제 시대입니다. 이 아시아 경제 시대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난 게 아닙니다. 흔히들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센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 손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권력과 지역 발전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은 이런 시장의 사이클로 갑니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경부선 축이 발전하는 거고, 농업국가 시대에는 누가 뭐래도 농업국가의 제1의 산업시설은 곡창지대니까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국도 1호선이 가고, 아시아 경제시대가 이렇게 뜨니까 뭐라고 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서해안 고속철도가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장 경제와 새로운 경제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에 우리는 도청을 다시 옮겨서 내포 시대로 옮겨서 새로운 서해안 아시아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충청남도 도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난 4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고 충청남도 개청식을 할 때 제가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가장 큰 핵심 약속은 이제 새로운 아시아 경제 시대가 열립니다. 공주의 농업국가 시대의 충청남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또 대전 충남도청 산업화 시대의 충남도청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제 내포 시대로 도청을 옮기면서 아시아 서해안 경제 시대의 충청남도의 새로운 100년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청식에 도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도청 이전 사업이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새로운 역사의 또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포 신도시와 도청 이전 사업을 더욱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주진입도로라거나 대전청사의 매각이 문제라거나, 대전청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에다가 매각을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일반에 매각을 해서 그 좀 빨리 잔금을 받아서 우리 도에 또 이제 재정행편으로 쓰고 싶은데 그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걸 일반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사주면 좋은데 대전시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한테 그걸 좀 사내라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포 신도시와 함께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서해안의 항만과 해양 정책을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취임하자마자 해양 항만국을 신설해서 그동안 없던 항만국을 우리 도에서 항만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충청남도의 항만 정책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산항이, 과거에는 목포항이 그랬다면, 또 과거의 농업국가 시절에는 군산항과 장항항이 발전했다면, 전통적으로 아시아 시대의 항만은 사실은 충청남도의 당진항 등 충청남도 서해안 항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랑 제일 가까운 단거리 코스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당진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이름을 단 포구가 많습니다. 충청남도. 다만 그 중에 당진이 지금 제일 유명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서해안을 아시아 항만 정책으로 항만 물류기지로서 충청남도 항만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항만 발전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낼 것이고, 이 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의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이것을 연결하는 광역 산업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해내는데 더욱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의 연장 노선이나 아니면 평택에서부터 우리 이쪽 이 청양을 거치는 부여까지의 부여 평택 부여 고속도로 신설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 내륙의 내부의 철도망의 신설 등 결과적으로는 충청남도가 환황의 경제 시대의 항만과 산업 그리고 물류의 중심지로서 충청남도가 장차 미래발전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내겠습니다. 또한 농업국가 시절에는 땅 한 평을 더 얻기 위해서 대부분 다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바다로 흐르는 마늘, 방주제를 쌓아서 땅을 만들고 농업용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의 그 땅들과 바다는 오히려 바다와 수산업의 생태가치가 더 높은 경제적 수입원이 되고 또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항만 정책뿐만이 아니라 연근의 해양과 수산업에 대한 종합 서해안 정책도 또한 같이 만들어서 해양도로서 충청남도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의 환항해 시대를 대비하는 도청 이전과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해양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한 발전 전망, 여기에 도지사로서 삼농정책, 농업, 농어촌, 농어민, 농업이 잘 살아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선진국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삼농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펴니까 많은 농민분들이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피부에 딱 와닿게 한 방에 우리 농촌과 농업 문제 못 풀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방에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어려운가? 어느 나라건 농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해서 볼 때 생산과 이게 생산성이 쭉쭉 안 올라갑니다. 아니 공장이야 작업벨트 2배로 증가시키고 모터 속도 2배로 놀리면 2배 생산이 나오지만 저 논에다가 연탄불 핀다고 갑자기 2모작 3모작 합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은 기본적으로 이게 생산성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농업도 똑같이 수입이 증가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과 농민들이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생산성 올리면 잘 사는 농민 될 수 있어요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농업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면 농업 재정을 일정 정도 계속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도시와 국민 여론이 도시에도 서민 많고 실업자 많은데 농촌과 돈 안 되는 농업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면 어쩌냐, 그 재정 줄여라 잃어버리면 우리 농업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농촌과 농업이 죽는 게 그것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어떤 나라이든 농업과 농촌을 방치하거나 버리고 싼 거 사다 먹자고 가는 나라는 선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비교나 경제성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농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농업 재정을 계속 쓰더라도 국민 여러분 이거 아깝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열심히 하는 운동이 삼농운동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신 이런 운동을 할 터이니 농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가능하면 생산자로서 유통과정에 단결해서 우리가 대응합시다. 브랜드별로, 장목반별로, 농협과 또는 농협에 싫다면 다른 유통법인과 회사별로 유통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개별 농장 단위로 살아남는 농장도 있고 1억대 농장도 많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는 장목들은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현재의 개별 농가들 물량 가지고는 대부분 가락동 중간 수집상들한테 그냥 도시락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생산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표준화시켜내고 그 출하된 것을 공선 공출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지배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나면 공무원을 투입하든 농협 100명을 투입하든 농민들이 이것을 같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건 백전백패합니다. 금 좋을 때는 개별 거래하고 금 나쁠 때 팔아달라면 누가 팔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삼농혁신의 첫 번째 출발은 농민 여러분이 단결하셔서 이 농정을 좀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 문제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도지사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 제 필생의 업무로 놓고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에서 말하는 농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곳곳에서 많이 저랑 이야기 나누셨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들, 저랑 삼농대학에서 같이 1박 2일 하셨던 회장님들이 대부분이신데 하여튼 더 뒤집고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걸 개별 기업형 농장으로 가서 우리 모두가 공장의 근로자가 되고 저 농토는 기업형 자본에 의해서 그냥 소유가 돼버리면 그게 더 빠르려나요? 근데 그건 농업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든 땅이든
사람이 안 살면 땅이든 집이든 금방 무너지잖아요. 농촌도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농업과 농촌이 지켜집니다. 이것을 기업형 자본의 노동을 가지고 그냥 농업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 공간은 그렇게 하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고민을 해서 국가 정책에도 반영시키고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도 우리도 이렇게 노력합니다. 공동 먹자는 거 아닙니다. 이걸 또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을 통해서 이런 농업 농촌이 가야만 대한민국이 FTA를 해서 해외 경제 영토도 넓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FTA에서 기껏 앞으로 남겨봤자 농업 농촌과 이 지역 다 죽으면은요 뒤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농업 농촌 문제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전략을 하려면 수비를 또한 잘 해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농업농촌 정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제가 도청 이전 사업과 도의 흐름, 그리고 항만정책, 그리고 농업정책 문제에 대한 저의 고민들, 대략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도정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